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4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이세보의 상사별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보의 상사별곡은 43, 45번 문항의 지문으로 제시되었고요. 이 지문을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세보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사별곡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세보라는 사람은요,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은 시조 작품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총 459수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세보는 시조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요. 이세보는 1832년에 태어나서 1895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사셨고, 이 이세보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서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철종 때부터 관직을 수여받고 철종의 수라상을 미리 조사하는 직책을 맡기도 하고 청나라에 가기도 하는 등 굉장히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철종 때는 그 안동 김씨라고 하죠. 안동 김씨 일파가 세도 정치로 굉장히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으로 유명한 이하응, 안동 김씨 세도 정권 하에서 이세보와 흥선대원군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었다라고 보고요. 이 안동 김씨가 이세보를 유배 보내야 된다는 간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세보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를 갔던 곳이 완도의 신지도입니다. 그리고 신지도로 유배 간 다음에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이세보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세보가 여러 관직을 하면서 굉장히 백성들을 생각하는 목민관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세도정권 하에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보 같은 문인이자 관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보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시, 월령가라든 농사일에 대한 것과 또는 농부가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학습서에서도 다뤄지는 작품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이 이세보의 상사별곡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사별곡의 제목을 잘 보면은요, 이 상사가 있죠. 우리 남녀가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린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사라는 거는 서로를 사모하는 정, 남녀 간에 서로 사모하는 것을 상사라고 합니다. 이 별곡은 노래 이름에 부르는 명칭이고요. 그러면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곧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보가 459수의 시조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애정시입니다. 애정시를 104수를 썼어요.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충에 대한 시조를 거의 썼지 애정에 관련된 내용은 양반들이 거의 다루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선 후기이고 이 이세보는 그런 백성들의 정서에 깊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사별곡도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 간의 그런 진정한 사랑을 읊은 노래의 성격을 띠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사별곡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 당풍 늦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황매라는 거는요, 누를 황자예요. 매실할 때 매입니다. 그래서 이 황매는요, 익어서 누렇게 된 매실을 얘기합니다. 매실은 언제 누렇게 되냐면요, 봄이에요. 그래서 이 황매라는 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다라고 알 수 있어요. 황매 시절에
누가 떠났어? 이미 떠났어. 그래서 이때 뭘 하게 된 거예요?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자, 지금은 뭐예요? 만학단풍 늦었으니. 지금 이 만학단풍이라는 거는 이 단풍이 언제 펴요? 단풍이 충만할 때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가을이죠. 가을이 늦가을까지 이미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임과 부재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다. 황매 시절과 만학단풍이라는 이 시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나는 임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 상사일념 무한사는 저도 나를 그리려니 문제의 의미를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풀이 해석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사일념 무한사는 뭐예요? 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하다는 거야. 그래서 상사병 할 때 그 상사고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야? 임을 보고 싶다는 생각. 그게 무한해. 무한한 생각은 저도 나를 그리려니. 나는 임을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저 임도 나를 그리워하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은 언약 깊은 정을 낸들어이 잊었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은 언약, 굳은 약속이죠. 그 다음에 깊은 사랑의 정을 나라고 해서 잊었을까? 내가 어찌 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서리법으로 나의 정서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임과의 사랑, 정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란지. 인간의 일이라는 게 많다는 건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좋았던 일, 놀랐던 일, 별별 일, 슬펐던 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조물주가 또 시기를 하는데 이 조물주라는 거는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조물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 가사나 시조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과 못 만나는 이유가 지금 인간사가 복잡하고 조물주가 우리를 시기를 해. 질투가 나가지고 못 만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제도 나오는데요.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어떤 외적인 어떤 요인들을 임과 제외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요. 사실은 임이 떠나서 임이 안 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화자 입장에선 그걸 믿고 싶지가 않아요. 임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 생각해서 나를 보러 안 온다는 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야. 그래서 뭔가 간접적으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못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것을 돌려서 외부적인 요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삼하삼추 지나가고 낙목 한천 또 되었네. 삼하삼추는요. 이거 하여름하고요. 가을 추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단풍이 물든 가을을 삼하삼추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지나갔어요. 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죠. 낙목한천 또 되었네. 낙목한천은 뭐냐면 나뭇잎이 떨어진 춥고 쓸쓸한 겨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황매 시절 떠난 이별. 그러니까 봄에 떠나서 늦가을까지 늦었는데 여름, 가을 지나가고 또 뭐가 됐어? 겨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과 떨어진 시간이 2년이 지속된 거죠. 거의. 그래서 이런 계절의 흐름을 통해 임의 부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운산이 멀었으니 소식인 듯 쉬울쏜가. 운산은 이 구름 운자입니다. 구름이 가득한 산이 멀다라는 얘기는 나 여기 화자가 여기 있고
이미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정말 많죠. 그래서 구름이 가득한 이런 산이 멀게끔 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사는요,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소식이 전하는 게 쉽겠는가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 임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것을 임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또 이런 외부적인 것을 장애물로 삼고 있는 그런 태도를 알 수가 있구나. 대인난, 긴 한숨에 눈물은 몇 대론고. 대인난도 여기서 의미가 나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뭐냐면 안타까움인 거야. 안타까움에 긴 한숨에 눈물은 몇 대론고. 내가 눈물을 흘린 게 몇 대인가? 내가 눈물을 매일 흘리고 있는데 그걸 세고 있겠어요? 이 말은 나 항상 임을 보고 싶어서 엉엉 울고 있어. 그러면서 임을 보고 싶어서 슬퍼하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로요. 그리고 흉중에 불이 나니 구의 간장 다 타간다. 흉중은 가슴 속을 얘기합니다. 불이 나니까 구의 간장은 구비구비 서린 창자로 이 구곡간장이라고 합니다. 한자성어의 구곡간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타들어가는 괴로움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 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가슴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 비유법이죠. 이미 너무너무 보고 싶은 이 그리움 때문에 가슴에 불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속이 다 타들어가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겠지만 정말 그 세상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 사랑이란 것에 감정에 빠져들면 정말 신체적인 이런 아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됐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화자의 그런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인간의 물로 목끈한 불이라 얻건만은. 인간의 물로 목끈한 불이란 얻건만은. 자, 불을 끄려면 이제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죠. 근데 이 불은 어디서 난 불이에요? 가슴 속에서 난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삶 태우는 불은 물로도 어이 못 끈한고 내 가슴을 태우는 불은 물로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어이 못 끈한고라고 서리법으로 왜 못 끄니? 라고 물어보는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엄청나게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자네 사정, 당신이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내 사정, 내가 지금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만 있죠. 내가 기다리고만 있는 이유를 자네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나하고 자네가 이렇게 대꾸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기 구절에 삽입된 또 대화체의 언어가 됩니다. 이제 임을 정말 보고 싶지만 우리 서로의 사정을 알잖아. 차분해지는 거죠. 새우사창 접은 날과 소소상풍 송환성에. 새우사창 이런 게 이게 새우가 가랑비를 얘기합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저문 날, 창가에서 해가 지는 날과 소소상풍 송환성, 쓸쓸하고 차가운 바람이 소소상풍이거든요. 송환성에. 송환성은 기러기 울음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우사창 저문 날은 가랑비라는 게 굉장히 서정적인 이미지라던가 애상적인 이미지를 심화시키는 그런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창이라는 거는 여인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랑비가 내리는 여인의 창이란 걸 통해서 시의 화자가 여성이구나 우리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 그게 저물어가는 그 날을 보고 소소상풍
이거는 쓸쓸하고 차가운 바람이니까 거기서 촉각적으로 차가운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워요. 그 다음에 송한성은 뭐냐면 기러기 울음소리인데 기러기 울음소리가 끼룩 끼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또 청각적으로 외로운 심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새우사창이라던가 그 다음에 저문날, 소소상풍, 송한석 같은 이 표현들은 바로 이제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사몽 놀랍게요 맹맥히 생각하니. 상사몽을 놀라서 깼어요. 지금 잠이 든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을 생각하다가 그대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임을 그리워하는 이 상사 꿈을 꾸다가 놀라 깨어서 맥맥히는 뭐냐면 어떤 일에 대처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대. 이미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볼게요. 방춘화류 좋은 시절 강루사찰 경계도착. 방춘화류 좋은 시절이라는 것은요. 꽃과 버드나무가 아름다운 봄을 방춘화류라고 합니다. 그 좋은 시절에 강루사찰, 강가의 누각과 산속의 절을 강두사찰이라고 합니다. 경계는 뭐냐면 경치예요. 그래서 이 경치를 따라서 일부일 월부어의 운우지락 협우팔체. 일부일은 뭐냐면 하루 또 하루, 월부어는 뭐겠어요? 한 달 또 한 달 이거예요. 매일매일 매달 운우지락. 이 운우지락은요 우리 한자성어에 나오는 건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이제 문학적인 표현, 특히 고전에서 정을 통하다라는 건데 이건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결합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을 나누는 협우팔제, 정을 놔두면서 화목하게 지낼 때 지금 이거 보니까 뭐예요? 이미 없는데 운우지락을 어떻게 나눠요? 꿈에서 나눴단 얘기야. 청산녹수 증인두고 차상 백년 서로 맹세. 이 운우지락을 협업할 때 누가 증인이 됐어요? 그 근처에 이제 산과 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배경으로 막 남녀가 정을 나누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하고 물이 의인법으로 증인이 돼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거는 뭘 생각했어? 이런 꿈의 내용을 해상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못 보아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임을 못 봐도 병이 되고 임이 늦게 와도 성화. 답답하고 애가 탄다. 이런 게 바로 대꾸법이죠. 구절이 상응하는 거. 그래서 오는 글발 가는 사음 자자획획 다정터니. 오는 글발. 글발은요 편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글로 쓴 거. 그 다음에 가는 사연. 사연도 뭔가 사건을 담은 이야기 연서니까 가는 편지가 자자획획. 한 글자 한 글자. 글자의 한 획씩. 다정터니. 다정하다는 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마고에 이런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사랑이 담겨 있었어. 근데 어쩌다가 한 별리는 뭐냐면 이별을 별리라고 합니다. 이별로 여어조기 어려워해라. 자, 여어조기 왜 어려워해라. 이것도 의미가 있죠. 임을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해서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임에 대한 이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보의 상사별곡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요. 이 양반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서 이 사랑하는 임의 주체가 임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성과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 비누지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녀 간의 정을 아주 솔직하게 나타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세보의 상사별곡을 공부를 하시고요. 꼭 문제도 한번 같이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